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버지니아 유혈 사태에도 양비론을 폈다가 거센 역풍을 맞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KKK, 네오나치 등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범죄자로 직접 비난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켄터키, 텍사스 등으로 대규모 집회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어서 뒤늦은 불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인종증오, 내부 테러를 막아낼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 중 일시 백악관으로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버지니아 유혈 사태에도 양비론을 펴는 바람에 역풍이 거세게 불자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를 통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폭력 시위와 차량 돌진 등으로 유혈 사태까지 초래한 KKK, 네오나치 등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는 악이며 KKK, 네오나치를 포함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중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범죄자들, 암살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Racism is evil, and those who cause violence in its name are criminals and thugs, including the KKK, neo-Nazis, white supremacists, and other hate groups that are repugnant to everything we hold dear as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편견으로 폭력을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근본을 깨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인종증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엄단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면서 피부색에 관계없이 우리는 같은 법 아래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와 차량 돌진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KKK 등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지칭하지도 않고 여러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을 펴는 바람에 거센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한 것으로 오히려 인종차별과 인종증오, 내부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진화에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켄터키, 텍사스 등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뒤늦은 불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켄터키 렉슨턴시에서도 남부연합 기념물 철거를 둘러싸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맞불 시위대들이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텍사스 A&M 대학에서도 9월 11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어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이 어제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는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김낙겸 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지휘관들과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의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며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조사에 1년 이상이 걸려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불사하려는 의도라기보단 북한을 억제시키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 카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전을 억제하는데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 카드를 꺼내들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미국은 연간 6천억 달러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산의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호 맞보복 조치로 비화되면 미중 간 무역 전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려 무역 전쟁을 불사하려는 경제 카드라기보다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이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중국을 억제시키는데 효과를 볼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을 중단해 북한의 대중 수출을 62%, 15억 달러나 대폭 축소되는 조치에 착수해 북한 억제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연방정부가 LA를 비롯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원금 중단 정책으로 각 주와 카운티를 압박하는 연방정부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보호도시에게 지원금을 중단한 연방정부의 소송으로 맞섭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사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소송 결정은 전국 50개 가운데 처음입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처사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사법당국 운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2,8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 축소 정책으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세라주 법무장관은 반이민 정책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연방 지원금 중단으로 압박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이민자의 권익과 함께 지방자치제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소송 제기 결정은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전국 각 지역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에 반발하는 불씨를 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제기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연방 지원금 삭감만큼 별도의 예산을 충당해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이민자를 보호하고 삭감이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카고시는 지난주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정보 등을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지난 주말 공연된 TV조선 USA 개국기념 오페라 더 펠룬 1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지역 주류 사회와 타 커뮤니티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공연 문화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More spectacular than I could have believed. I had no idea Ransu could sing like that. I am just overwhelmed. I was crying. It was just so wonderful.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우리 아빠랑 가족이랑 보니까 더 재밌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더 멋있고 재밌었어요.
이번 공연이 열린 다우준 옥스시의 시빅 아츠 플라자는 LA에서 북서쪽으로 3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주류사회 주민들은 물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I like very much. I like Traviata, and I like this kind of innovation. This kind of innovation, and most of all, I'm very happy because many artists from different countries. 종합예술의 결정판인 오페라를 자주 접할 수 없는 한인들도 K-오페라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준비된 이번 공연을 보면서 한인 사회에 이와 같은 수준 높은 공연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베르디의 수작을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요.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사실 한인타운에 살면서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품격의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TV조선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LA 총영사관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했는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가 함께 문화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f course, we are very much interested to continue support for this type of events, and we will continue doing so. And I'm here for next 2 years at least, so I'm going to be a great supporter of this kind of event, and my consulate, Croatian consulate, and I hope it also Italian and Korean consulate, as you see, they were joining us. K-오페라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준비한 TV조선 USA 개국기념 오페라 더 폴런원. 한인 커뮤니티 공연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우준 옥스 프레드 카블리 티어터에서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